안녕하세요. KK타로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라는 광고 문구 기억하시죠? 우리는 금전적 여유를 꿈꾸며 열심히 살아가죠. 그리고 돈을 버는 것만큼 관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당장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아니면 오히려 잃지는 않을지 이런 것들이 걱정된 적도 있으시죠? 그래서 준비한 이번 주제는 효과적인 자산 관리입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비우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기운을 받아서 신중하게 카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선택을 마쳤고요. 여기에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줄 하트 자석을 위에 올려둘게요.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마음에 드는 카드 한 장을 뽑아주세요. 선택하셨나요? 이제 숫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부터 4번, 5번, 3번, 1번, 2번 순서대로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1번을 뽑으신 여러분들을 위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노예의 컵, 두 번째 카드는 기사의 컵, 세 번째 카드는 6개의 검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 이 노예의 컵 카드가 나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1번 분들은 사람을 통해서 버는 돈도 많고 또 사람을 통해서 잃는 돈도 많다. 꼭 잃는다는 표현보다는 쓰는 돈이 많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좀 영에 수렴한다. 그렇게 크게 번다는 느낌도 없고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까지도 되지 않아요. 전반적으로는 잘 유지하고 본인이 가진 액수만큼 그런 능력만큼 쓰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드는 돈이 많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게 이럴 때는 경조사비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냥 간단하게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자리 자체도 아무래도 돈이 들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런 자리가 좀 남들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이다. 그래서 좀 드는 돈이 좀 많다. 그리고 꼭 그렇게 횟수가 그렇게 맨날 많진 않을지 몰라도 본인 일본 분들께서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좀 베풀 줄 알고 아량도 넓고 이게 좀 통이 크세요. 그래서 이렇게 남들에게 좀 베푸는 돈도 제법 많이 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정말 나쁘지는 않아요. 정말로 좋은 부분이지만 오늘의 주제는 효과적인 자산 관리잖아요. 일단 투자나 이런 것들을 말하기 이전에 지금 좀 너무 많은 사람을 통해서 나가는 지출을 줄여나가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관리가 된다. 정말 그렇게 해서 점점 쌓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또 그동안 이렇게 100% 왔던 것도 있기 때문에 꼭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 무조건 직접적으로 돈을 벌지는 않을지 몰라도 결국엔 그런 사람들이 좋은 시너지 효과가 되어서 사람도 좋은 복이 되고 그 사람들도 결국 자산이 되잖아요. 직접적인 금전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건 아닐 줄 몰라도 그래도 결국에는 나에게 도움이 되고 그게 금전적으로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는 나와요. 이미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너무 이제 앞으로도 뭔가 내가 자산 관리를 하고 싶다, 좀 돈을 좀 모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조금 평소보다는 조금은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기사의 컵도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이미 일본 분들은 지금까지 쌓은 인망과 인덕과 그런 것들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미 충분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줄여도 옛날엔 그렇게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쳐내면 되는 거고요. 일단 대부분 사람들은 일본 분들을 이해해주고 또 자신들이 좀 더 여유 있을 땐 도와주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 이제는 좀 그렇게 좀 지출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다. 사람을 통해서 쓰는 돈들은 이제는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경중도 나눌 필요가 있어요. 좀 더 의미 있는 사람한테는 좀 더 많은 투자를 해도 되고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좀 덧칠을 하든 아니면 한 번쯤은 본인도 좀 이렇게 얻어 먹을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배품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좀 이렇게 누군가한테 도움 받는 거를 너무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한 번쯤은 받을 줄도 알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은 효과로 이루어지기도 하니까 그렇게 가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출을 줄이면서 일단 자본이 좀 이렇게 확보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6개의 검카드가 나오면 일본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투자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투자를 했을 때 그게 기대치가 좀 낮은 편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차라리 일본 분들은 저축이나 적금이나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씩 불려나가는 게 더 좋다. 안정성 있게 자산을 관리하는 게 좀 더 맞아요. 그런 쪽으로 좀 더 나오고 있고요. 투자를 했을 때 좀 이렇게 엄청난 손해는 아니지만 꼭 뭔가 될 듯 말 듯 하면서도 결국에는 좀 손해를 보면서 이렇게 내가 좀 신경 쓸 바에는 차라리 좀 다른 곳에 투자하자. 아니면 이렇게 내가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돈이 나가는 것이다. 또 쓸데없는 노력을 소비하는 것이다 하면서 결국에는 좀 이렇게 손해본 상태로 좀 빠져나갈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래서 좀 투자의 목적인 약간 돈을 불려나간다는 느낌으로 투자를 한다면 조금은 이제 투자는 좀 이렇게 그냥 재미삼아나 좀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너무 그렇게 거기에 올인하거나 좀 이렇게 너무 신경 쓰면서 몰두하면은 좀 일본 분들에게는 좀 이렇게 효과도 좀 이렇게 낮은 편이고 또 신경 쓰면서 결국에는 원래 잘 벌고 있던 부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지 않는 건 좋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공부의 느낌, 약간 경제의 흐름 같은 것들을 좀 캐치하기 위함이라면 좀 소액을 좀 조금씩 하면서 공부와 경험에게 쓰는 돈이다. 좀 어차피 이건 난 없어도 되는 좀 여유 자금이다 라고 할 때 좀 이렇게 일부분만 투자하는 것을 좀 더 추천드려요. 그게 완전히 역효과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결과론적으로 이게 좀 금전적으로는 좀 손해가 될지 몰라도 그게 결국에는 본인에게 좋은 경험과 자산이 되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정말 이게 투자가 조금 잘 안 됐을 때는 나하고는 투자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 있구나라는 걸 좀 인지하면서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집중적으로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경험과 기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내 돈에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 일부분을 투자해서 조금씩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려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카드를 뽑아서 다른 내용은 있는지 아니면 좀 더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뒷받침하는 얘기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카드는 3개의 금화 카드가 나왔고 두 번째 카드는 10개의 금화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 이 3개의 금화 카드는 마지막에 말씀드린 6개의 검과 조금 연관이 돼요. 이 3개의 금화는 기본적으로 뜻하는 카드는 내가 어떤 거 하나를 쟁취하기 위해 오히려 잃는 것들을 좀 놓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좀 이렇게 투자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게 금전적으로 잃는 것만 뿐만이 아니고 좀 이렇게 손해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 이후에도 약간 본인의 약간 경제 생활에 조금 타격이 들어갈 수 있다. 이를테면 신경 쓰이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업무에 집중이 안 되거나 아니면 업무로 인해서 좀 벌어들인 돈을 다시 그 투자에 또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면서 좀 역효과, 이렇게 좀 악순환 쪽으로 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본 분들은 투자는 좀 이렇게 가급적이면 자제하시는 게 좋고 약간의 소자금으로 공부하는 느낌으로 한다는 것, 거기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나쁘진 않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리고 이 10개의 금화 카드는 직접적으로도 저축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본인이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을 모아두는 것만으로도 본인의 안정감,
안정감, 심적인 안정감도 있고요. 당연히 금전적인 안정감도 있어요. 이게 조금씩 조금씩 상승하면서 내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고 이게 나에게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놔두면서 알아서 이렇게 좀 쌓여 나가는 그런 느낌이 1번 분들하고는 굉장히 잘 맞는다. 저축과 적금이 상징적인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추천하는 부분은 적금이나 저축 같은 것들로 좀 이렇게 안정감 있게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게 있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반동이 있는 것보다는 그냥 두는 것만으로도 무조건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1번 분들에게는 여러모로 좋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장을 더 뽑아서 내용을 한번 마무리 지어 볼게요. 마지막으로는 10개의 지팡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1번 분들에게 10개의 지팡이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 할수록 너무 많은 투자 아니면 좀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알아볼수록 손해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비슷한 맥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를 좀 다양하게 막 해보고 뭐 물론 저축도 하고 적금도 들고 그 속에서도 투자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면 시도하면서 이렇게 내가 어떤 거를 하는 건 좋은지 아는 거는 굉장히 좋은 시도긴 맞아요. 대신에 그렇게 하는 건 좋으나 좀 이렇게 소과금으로 이렇게 약간 좀 적은 금액으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건 좋다. 하지만 너무 많이 신경 쓰이고 이러면 좀 큰 타격을 주는 것은 좀 자제하고 다양하게 시도는 해보세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한쪽에다가 내가 좀 안정감 있게 하는 게 더 어울린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 분들은 저축이나 적금 같은 거 기왕한다면 오히려 다른 상품을 알아본다기보단 어떤 쪽이 어떤 은행이나 아니면 어떤 상품 것들이 나에게 더욱더 효과적이고 지금 현재 내 상황에서 어떤 게 더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알아보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1번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을 뽑으신 여러분들을 위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여왕의 컵, 두 번째 카드는 6개의 지팡이, 세 번째 카드는 메이저 카드의 황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 이 여왕의 컵 카드가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징하는 건 안정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유지시키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내가 금전운 그리고 효과적인 나의 자산 관리를 봤을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유지시키는 그런 환경 속에서 조금씩 불려나가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이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저축이나 적금 자체도 물론 좋지만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누가 봐도 야 진짜 그쪽 투자는 그렇게 손해볼 일이 없겠다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안정감 있는 투자 그런 처가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요즘에 하는 말 중에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위험성을 두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큰 기대 효과를 누리지 않는 그냥 천천히 쌓여나가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득으로 돌아오는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위험을 주지 않는 것들이 이번 분들에게는 잘 맞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6개의 지팡이 카드가 나오면은 양자택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카드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번 분들은 항상 좀 이렇게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이렇게 안정감 있게 잘 하다 할지라도 한 번씩 이런 얘기가 들리거나 아니면 그렇게 안정감 있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결국에는 내가 이런 식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많이 얻어왔어. 그러면은 이제 조금씩 그런 스케일을 좀 키워볼까? 좀 이렇게 위험성이 조금 있다곤 해도 일단 좀 더 높은 기대를 위해서 내가 좀 이렇게 한번 투자를 한번 모험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와요. 당연히 사람인지라 그렇게 어느 정도 항상 이득을 좀 어느 정도 취해왔다면 당연히 좀 더 높은 기대를 얻고 싶어하는 게 당연히 사람의 본능이에요. 하지만 이번 분들은 그게 완전히 나쁘다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컨셉은 안정감 있는 투자가 좀 더 어울린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과감하게 투자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도 좋아요. 이 황제 카드가 확실하게 내가 이 부분에서는 아는 부분이 확실하고 정말 이렇게 해야 내가 이득을 본다는 게 확실한 자신감과 그런 또 정보와 그런 지식이 동반이 된다면 확실히 밀고 나가는 건 나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안정감을 좀 이렇게
이렇게 챙긴 상태에서 하는 게 좋다. 또 이런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좀 더 보험이 깔려 있는 게 좋다. 이를테면 그 원금 보장이라는 시스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너무 많이 이렇게 내려가 있는 부분이 과거에 이력이 있거나 아니 남들이 봤을 때도 거긴 너무 무모하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들은 좀 피하는 식으로 그래도 좀 과감한 투자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안정감 그런 보험적인 측면은 챙겨 가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과감하고 기대가치는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확실한 수익이 보장된다고 할지라도 뭔가 그만큼 잃는 가능성도 있다.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게 보이면은 조금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번 분들은 그런 안정감이 있는 투자가 더욱더 좋다. 그런 운이 더 따른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뭔가 확실한 게 안 보인다면 저축과 적금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 그런 방법을 고수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카드를 더 뽑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좀 다른 측면의 얘기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메이저 카드 마법사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4개의 금화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 마법사 카드는 내 주관대로 가라. 내가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여라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나왔던 이 황제 카드랑 연결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로 내가 큰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확실하게 본인의 그런 주관대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로 설령 잘 이렇게 좀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후회 없이 내가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했고 내가 판단한 대로 했으니까 후회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정말 이번 분들의 본인의 판단으로 하시는 게 더 좋다. 그리고 꼭 그게 실패가 아니더라도 성공을 한다 해도 본인이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쪽으로 좋은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괜히 다른 사람들의 말을 너무 많이 듣다가는 오히려 갈팡질팡하게 되고 더 좋은 판단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꼭 모든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투자의 부분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정말 큰 투자를 할 때만큼은 이번 분들의 소신과 그런 정보, 지식 같은 것들을 믿고 가시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4개의 금화 카드가 나오면 가지고 있는 금화를 좀 더 활용해라 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큰 투자를 하는 건 좀 자제하시고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있는 돈에서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렇게 뭔가 지금 내가 당장 여기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어딘가에서 빌려올 필요가 있거나 좀 이렇게 땡겨올 필요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좀 무리하면서까지 하면은 좀 더 오히려 안 좋다. 여러 가지 영향적인 측면에서도 이번 분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생겨요. 그게 꼭 이것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보지 않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본인은 이번 분들 본인 스스로는 안정감 추구하고 뭔가 가지고 있는 걸 활용해야 더욱더 좋다고 나왔잖아요. 뭔가 자신이 비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은 그런 안정감 없다 보면은 당연히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게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좋은 기대치 효과로 올지 몰라도 결국엔 조급해져서 그 결과를 얻기 전에 더 이렇게 포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같은 투자를 하면은 그냥 있는 돈에서 내가 그래도 잃는다 해서 아니면 좀 여기를 내가 없는 돈이라 셈쳐도 너무 그렇게 크게 타격이 없는 선에서만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한 장을 더 뽑아서 이 내용을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카드는 5개의 컵 카드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활용하라 라는 얘기고 이 컵 카드는 약간 좀 다른 측면을 보면 인간관계 측면도 나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이나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거를 아무 사람이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전문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로 그런 부분을 경험을 했던 사람들 그냥 친하다 뭐 내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정말로 이번 분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부분에 같은 동일한 곳에 투자를 했다가 뭐 어떤 경험이 있었다 잘 됐다 아니면 안 됐다 이런 정말로 확실한 경험 정말 확실한 정보가 있는 사람한테만 그런 정보를 얻어서 본인의 판단을 이어가라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기왕이면은 본인의 판단을 믿으시되 다른 사람들의 정보가 좀 필요하다면 정말로 좀 확실한 정보원을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5개 컵 카드 자체가 약간은 좀 많은 정보들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좀 이렇게 좋은 정보긴 해요. 그게 무조건 나쁜 정보는 아니지만 결국엔 본인에게 맞고 안 맞고는 좀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로 내게 필요한 부분을 건져라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문적이거나 정말 직접적인 경험이 있거나 그런 얘기를 좀 더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가 없다면, 그리고 또 그렇게 정보가 없고 내가 뭔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그냥 원래 기존대로 안정감이 있는 나의 그냥 가지고 있는 부분을 좀 더 불려나간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좀 더 효과적인 자산 관리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번을 뽑으신 여러분들을 위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는 5개의 검 카드, 두 번째 카드는 7개의 검, 세 번째 카드는 메이저 카드의 정의, 균형 카드가 나왔습니다. 우선 이 5개의 검 카드가 먼저 나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나의 자산 관리, 내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돈을 좀 이렇게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볼 때 5개의 검 카드가 나오면 좀 걱정을 줄여라, 과소비를 좀 줄여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주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의 소비 패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3번 분들은 주로 자신에게 쓰이는 돈을 그렇게까지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면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평소에는 그렇다고 3번 분들이 평소에는 그렇게 돈을 그렇게 과하게 쓰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나 내가 좀 딱 필이 온다고 하죠. 확실히 이런 느낌이 딱 왔을 때는 그래도 한번 딱 쓰는 거예요. 그래, 이때 쓰지 언제 쓰겠어. 이럴 땐 한번 써보자. 이런 식으로 좀 과하진 않지만 너무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 쓸 때는 조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에 그런 절반 정도 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통이 좀 커요. 그래서 그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지출 패턴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사야 될 때는 사도 괜찮아요. 그런다면 뭐 가계부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다음 달에는 내가 그래도 확실하게 이거만큼 쓴 만큼 다음에는 좀 줄여야겠다라는 거 좀 이렇게 자신만의 약속을 만들던지 좀 패턴을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정말 자기가 좋아하거나 확실하게 내가 이런 부분에선 투자를 해야 돼 라고 할 때, 좀 투자를 했을 때 너무 그 패턴이 너무 많이 지속이 되면 당연히 모으는 돈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소비를 좀 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과소비는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과소비가 좀 필요하다면 다음에는 좀 확실하게 줄이는 방법을 통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 좀 자산 관리가 될 수 있다. 어느 정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야 당연히 관리가 되듯이, 너무 이런 식으로 지속이 되다 보면은 관리할 그런 자산 자체가 남기가 힘들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7개의 검 카드는 이거와는 또 반대로 또 정복자, 승리자의 카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과소비만 줄이게 된다면, 만약에 이런 자본만 좀 확보가 된다면 3번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많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작게 보면은 회사의 승진, 뭐 장사의 매출 상승,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투자를 했을 때 좀 더 기대 효과가 좀 높은 편이다. 기대 가치가 좀 높은 편이다. 그래서 자본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라면 그거를 투자를 했을 때 좀 투자한 그 가치가 좀 돌아오는 가치가 좀 있는 편이다. 3번 번들은 그런 투자적인 운이 좀 있는 편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투자를 좀 해왔는데 좀 잘 안 된 것 같다. 그러면 언젠가는 결국 된다는 얘기냐? 라고 그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지금 현재 투자하는 곳이 무조건 잘 된다, 내가 투자하는 데가 족족 다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대신에 그만큼 공부가 좀 필요해요. 이 정의와 균형 카드가 뭐냐면, 아무데나 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정말 확실한 정보와 근거가 있어야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알고 딱 했을 때 올라가는 상승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알고 누구나 그렇게 정보가 확실한 곳에 투자하면 다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3번 분들은 그런 게 아니고 그만한 또 촉이 있어요.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경제를 공부하고 뭐 이렇게 시세 등반가 또 내려가는 것,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또 요즘엔 또 이런 트렌드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알았는데 그런 똑같은 남들도 그런 정보 다 똑같이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똑같이 알고 있는 정보 속에서 3번 분들의 그 감이나 촉은 생각보다 좋다, 투자적인 촉이 생각보다 좋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3번 분들이 내가 투자해도 뭔가 좀 딱히 잘 된 것 같지 않아 라고 느낌이 든다면, 그냥 지금은 3번 분들의 단순 촉만 보고 그냥 느낌만 보고 그냥 흐름만 보고 판단한 가능성도 있어요. 여기에 좀 더 전문적인 지식과 좀 객관적인 사실로 좀 이렇게 가미가 된다면, 그런 내용들이 3번 분들에게 좀 더 추가가 된다면 더욱더 큰
투자적인 가치, 그런 상승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로 투자를 원한다면 전에 말씀드렸던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 좀 과소비를 좀 줄일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쌓인 자본으로 막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고 좀 시간을 들여서 좀 이쪽에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공부를 또 투자한다는 얘기죠. 좀 시간에 좀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좀 내가 확실한 기반을 만들어야겠다. 좀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멀리 보면서 좀 이렇게 내가 확실한 것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다면 그 효과가, 그 상승 효과가 좀 많이 올라가는, 좀 투자적으로 좀 좋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3번 분들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무조건 내가 이쪽으로 올인해서 한번 공부해서 무조건 투자 쪽으로 한번 가보겠어,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는 상태에서 한번 천천히 공부하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왜냐면은 평소에 본인에게 썼던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 부분을 좀 내가 투자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 공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가치잖아요. 나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한번 투자해 보겠어, 한번 써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좋은 효과적인 공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더 투자를 하기 위한 기반을 쌓는 것도 나쁘진 않다,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카드를 더 뽑아서 한번 내용을 이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카드는 2개의 금화 카드가 나왔고, 두 번째 카드는 1개의 검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 2개의 금화는 기본적으로 금전복 볼 때 아주 굉장히 좋은 카드 중에 하나예요. 자신의 가치가 빛나다,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끌어모으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그리고 이 1개 검이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정보, 정말 사실에 입각해서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까 말한 나의 감을 좀 믿고 간다면 정말 그래도 큰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대신에 딱 조심해야 될 거는 그 남의 돈을 이렇게 끌어다가 쓰는 거는 좀 자제하시고, 내가 원래 그렇게 과소비했던 부분을 줄인 부분을 좀 쓴다는 느낌으로 가신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자본이 되거든요. 그런 거를 좀 아껴서 가신다면 정말 크게 좀 이렇게 불어나가는 게 보인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3번 분들은 좀 그런 경험들을 쌓고 좀 지식을 확실하게 쌓는다면 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운들이 좀 있으니까, 좀 이렇게 확실한 정보를 알 수 있게 좀 시간을 들여 공부하는 것도 좋다라는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을 또 뽑아서 다른 이야기는 있는지 한번 볼게요. 마지막 카드는 3개의 지팡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 3개의 지팡이 카드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좀 걱정됐던 부분을 조금 이렇게 다듬어서 얘기를 해드리면, 이 3개의 지팡이는 올라갈 때 내가 어느 정도 좀 이득을 보고 있을 때 약간은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좋은 효과를 얻고 뭔가 이제 쭉 상승한다는 느낌을 얻었을 때 좀 이렇게 정점까지는 좀 이렇게 어떻게 그 타이밍을 잡기는 쉽지 않겠지만, 또 3번분들은 또 촉이 좋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정점에 갔을 때는 좀 이렇게 빠지고 좀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1년간 상승 효과를 얻고 좀 이렇게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득을 얻었다면, 그러면 한 반년은 좀 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너무 지속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투자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당연히 왔다 갔다 하는 게 당연히 그런 투자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내려갈 때 다시 또 조급해지게 되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과소비적인 부분이 좀 이렇게 재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상승 효과가 있었을 때, 근데 이게 남들보다는 좀 꽤 큰 이득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큰 이득을 얻었을 때쯤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듯이 약간은 좀 빠져서 좀 휴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득을 보고 더 큰 이득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득을 챙겼을 때는 한 박자 쉬고 좀 다른 쪽에도 한번 도전해 보는 것, 다른 쪽 공부도 좀 해보면서 여러 가지 시야를 넓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주의사항까지만 또 챙기신다면 조심스럽게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3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4번을 뽑으신 여러분들을 위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4개의 검 카드, 두 번째 카드는 메이저 카드의 전차 카드, 세 번째 카드는 메이저 카드의 3개 월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 이 4개의 검 카드가 나오면 기본적인 뜻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관심은 가지고 있으나 확실하게 나에게 맞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 여러 가지 정보들이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 이게 딱 한 곳으로 모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사범분들에게는 이 자산관리법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도 있고 뭐 지나가다가 들리는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도 있잖아요. 본인도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관심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내가 진짜 딱 맞는지를 갈팡질팡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시도해볼 수도 있고 저것도 시도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도 들어보고 관심은 가져요. 근데 결국엔 그거를 실행에 옮기는 일이 좀 드물기도 하고요. 한다고 해도 좀 되게 작은 그런 소과금으로 이게 좀 조금씩 해보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뭐 과감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내가 생각하기에 내 기준에선 좀 크게 투자했다는 느낌이 좀 상대적으로 좀 더 적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왜 지금까지 작게 투자했느냐 더 컸으면 좋았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서 내가 이렇게 투자했으면 아니면 이걸 한번 해봤으면은 내 주변에 들리는 소리는 진짜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는데 요즘 또 유행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코인들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굉장히 작았지만 그 작은 투자로도 엄청 크게 이득을 봤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긴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후회로만 남기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너무 과거에 얽매여서 나중에 지금 와서야 이제 지금이라도 한번 해볼까 하면은 당연히 손해가 더 많단 말이에요. 이미 어느 정도 이득이 좀 보장이 됐고 이제 어느 정도 단물이 다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손해 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쫓아가는 느낌 그리고 좀 후회하는 느낌으로 그런 투자가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된다. 좀 이렇게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차 카드가 약간 속도를 의미하는데 그런 식으로 조급하고 성급하게 뭔가 투자를 했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이 부분을 조심한 상태에서 자, 이 월드 세계 카드가 나오면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디다가 자산 관리를 해야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해야 효과적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이제 월드 카드가 나온다는 것은 월드는 기본적으로 안정감을 상징해요. 그리고 편안함, 그리고 내가 뭔가 완성을 시키다 이런 의미의 카드거든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사원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정보와 그리고 지금까지 모아놓은 자산을 그냥 그대로 이제 유지하는 게 좋다. 근데 이 월드 카드가 나오게 되면 주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금이에요. 그래서 금으로 환전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실물이 있으면 좀 더 좋다. 내 눈에 보여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저축이나 적금 같은 경우는 내 돈으로 계속 보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디지털 숫자로 찍힌 숫자잖아요. 그보다는 내 눈에 직접 보여야 좀 더 안정감을 얻고 본인 스스로도 이 내가 가지고 있는 현물의 가치가 올라야 좀 더 내 마음도 편안하고 더 돈이 모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또 약간 조금은 다르지만 땅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땅도 어느 정도 내가 투자했을 때 그 땅의 가치는 직접적으로 보이고 물론 그게 결국엔 문서화돼서 또 숫자로 남은 돈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땅이라는 그런 현물이 또 존재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직접 볼 수 있는 현물에 대한 가치를 본인의 것으로 만들고 그게 상승되는 거는 것을 볼 때 좀 더 효과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4번 분들은 금이나 그런 땅 그런 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좀 더 좋다. 무조건 그게 극단적인 효과를 누리는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금이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땅은 좀 얘기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사모분들은 땅보다는 금 쪽으로 진짜 내 눈에 계속 보이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잘 맞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천천히 오르고 남들의 막 얘는 이거 해서 잘 됐더라 이런 식의 휘둘리지 않을 정도로 내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처음에 내가 이 자산 관리에 관심을 가졌던 부분도 있고 과연 내가 뭐가 맞을까 이렇게 갈팡질팡했던 때를 확실히 잠재워 줄 수 있는 이게 좀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이게 해줄 수 있는 딱 눈에 보이는 현물을 했을 때 더욱더 효과적인 투자, 효과적인 자산 관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카드를 또 뽑아서 다른 내용이 있는지 한번 더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7개 컵 카드가 나왔고 두 번째 카드는 메이저 카드의 악마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악마 카드가 나오면 제가 항상 주의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충동적이고 뭔가 내가 확 꿀려가지고 한번 질러볼까? 이런 식으로 뭔가 확 들어가는 거는 막아야 돼요. 그래서 4번 분들은 좀 과감한 투자보다는 그냥 좀 이렇게 확실하게 내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쌓아나가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7개 컵 카드가 나오면은 그런 것들이 쌓여나갈수록 더욱더 좋다라는 얘기가
비슷하게 맥락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금으로 봤을 때는 금들이 점점 쌓이면은 당연히 내가 지금까지 정말 노력하고 있고 내가 진짜 어느 정도 잘 모아왔구나 라는 쪽으로 보는 거죠. 제가 계속 금으로만 얘기했지만 꼭 금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무언가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런 금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현금도 포함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뭔가 쌓여 나가는 걸 봤을 때 꼭 그게 숫자화되고 뭐 디지털화 되지 않고 진짜로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쌓여 나갈수록 더욱더 좋다. 남들이 봤을 때는 그 돈으로 그렇게 모은 돈으로 그냥 진짜 은행에 맡겨서 이렇게 불려 나가면 더 좋을 텐데 왜 너는 그냥 그렇게 쌓아놓기만 해? 라고 당연히 그렇게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본인도 이제 이 정도 모였으면 좀 더 이렇게 이윤도 좀 챙겨볼까?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만약에 마음이 든다면 적금이나 저축 정도만 딱 좋고 그 이상으로 뭔가 투자를 한다는 느낌은 약간은 좀 늦었다 아니면 좀 조급해질 수 있다. 좀 이렇게 전차카드와 이 양마카드처럼 좀 조급하고 좀 충동적으로 뭔가 훅 질러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냥 본인에게 계속 모아놓고 쌓아놓고 저축하고 이런 느낌이 좀 더 4번분하고는 더 잘 맞는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장을 또 뽑아서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지 다른적인 측면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마지막 카드는 메이저 카드의 여왕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왕제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함을 상징하고 안정감을 상징하거든요. 4번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눈에 진짜 보이는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현물이나 좀 이렇게 확실하게 좀 보존될 수 있는 것들을 유지시키는 것이 더욱더 좋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투자도 뭐 좀 조금이라도 이렇게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하는 건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좀 더 효과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서라면 그런 현물적인 거, 현금이나 금 아니면 진짜 좀 더 나가서 저축이나 뭐 그런 적금까지라도 그런 식으로 뭔가 안정감 있게 쌓여나가는 거에 내 눈에 직접 보이는 것을 투자해라.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해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더 많은 자신의 그런 가치, 금전적인 가치를 올리기를 기원하겠습니다. 4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5번을 뽑으신 여러분들을 위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3개의 컵, 두 번째 카드는 10개의 검, 세 번째 카드는 노예의 지팡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 3개의 컵 카드가 나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5번 분들은 여러 가지를 시도하면 좋다. 이 10개의 검까지 같이 이어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하면 좋다. 투자든 저축이든 적금이든 여러 가지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분배해서 다양한 곳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뭐 똑같은 주식으로 얘기하면은 주식 속에서도 한 곳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분산 투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양한 곳에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좀 더 효과를 얻는 스타일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다양하게 하면 어떤 데는 얻고 어떤 데는 잃고 이렇게 느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러 군데에서 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좀 이렇게 평준화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이렇게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5번 분들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할수록 더 경험치와 그런 다양한 정보들이 좀 빠르게 습득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양한 그런 정보들을 듣게 되니까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다양한 그런 정보들을 습득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성장이 빠르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남들은 그런 식으로 너무 다양하게 해버리면은 좀 복잡하고 이럴 바에는 그냥 한 곳에만 신경 쓰자 이렇게 좀 결국에는 자신한테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5번 분들은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하면은 약간 짧게 보면은 결국에는 좀 플러스 마이너스가 0으로 좀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그게 경험이 남들보다 빠르게 습득하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여기가 확실히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좀 더 나에게 잘 맞고 좀 더 플러스 효과가 이쪽에 좀 더 끌리는구나 쏠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노예의 지팡이 카드가 나오면은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별력을 좀 잘 가져야 되는데 이때는 꼭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의 판단과 본인 스스로의 잣대로 결론을 좀 지레짐작을 해버리면은 좀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좀 급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 좀 어떻게 보면 진짜 혼자서 판단하고 싶다면 난 전문가의 의견, 괜히 남의 의견을 듣고 괜히 휘둘렸다가 오히려 안 좋은 결과 나오면 더 좀 더 타격이 클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는다면 정말로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고 싶다면 좀 더 긴 시간과 더 많은 표본, 더 많은 경험들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표본도 쌓였고 어느 정도 경험도 쌓였고 전문가하고 대화를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생각하는 바와 내가 생각하는 바랑 내가 아직 알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같이 이렇게 토론식으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이때쯤에는 이제 좀 더 과감한 투자가 될 가능성이 된다. 이제 과감한 투자를 해도 된다. 그쯤 되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한마디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전문가하고 대화를 했을 때 아 이게 무슨 소리지? 아 정말 전문적으로 얘기하는데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거 말고요. 아 얘기를 딱 듣는데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정도도 안 돼요. 딱 이렇게 누군가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 저도 선생님 말에 동의는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이 부분은 정말 동의를 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걸 좀 연결해서 내가 좀 더 이런 내 방식대로 좀 더 나가는 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얘기까지 확실히 덧붙일 수 있는 때가 됐을 때 이제 좀 투자를 하면 된다. 좀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좀 섣불리 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아니면 지금 하지 않았다면 좀 다양한 방면으로 여러 가지 자산 관리법을 여러 가지 알아보는 것도 좋고 정보들을 정말 많이 습득하는 것도 좋고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이렇게 좀 크게 잃는다 해도 그렇게 크게 타격이 있지 않고 그냥 자잘자잘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그래 한번 경험 한번 쌓아보자 이런 느낌으로 다가간다면 결국 그게 본인의 자산 경험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챙기신다면 오히려 나중에 좀 길게 봤을 때는 좋은 상승 그래프를 볼 수 있다. 그게 꼭 뭐 투자한 부분이 확 오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결국엔 내가 플러스적인 측면 위주로 투자하는 그런 기반이 된다. 조금씩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이득이 좀 작을지라도 결국에는 좋은 방면으로 가는 부분을 더 많이 챙기게 된다. 확률적으로 더 많이 플러스 쪽으로 가게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카드를 더 뽑아서 한번 내용을 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메이저 카드의 운둔자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10개의 컵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운둔자 카드가 나오면 아까 직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좀 일맥상통한데요. 혼자만의 생각, 혼자만의 고집, 뭔가 혼자 틀어박혀서 생각하는 것은 조금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좀 더 안 좋은 마이너스적인 측면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정말로 혼자 하고 싶다면은 전문가 버금가는 수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이 정보만큼 정말로 확실하다. 누군가한테 막 들어가지고 휘둘려서 아 요즘 이런 게 좋대요. 이런 방이 좋대요. 이런 식으로 막 휘둘리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내가 주관을 갖고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진짜 설령 정말 정직한 전문가가 얘기할다 할지라도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는 혼자서 이렇게 과감하게 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하시고 혼자 한다면 좀 자잘자잘하게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게 좀 더 좋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10개의 컵 그리고 10개의 검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 10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말 다양한 좀 이렇게 뭐 넓게 퍼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 컵은 또 인간관계 그리고 좀 주변 환경도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인간관계, 다양한 환경, 다양한 간접 경험 이런 것들을 같이 다 어루두루 보면서 정말 수많은 정보들 데이터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혼자서 하고 싶으면은 그런 정보들이 정말 누구보다도 많아야 된다. 전문가 수준으로 많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정말로 내가 그렇게까지는 좀 시간이 좀 부족해. 좀 빠르게 좀 결론을 얻고 싶어 한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 대화는 통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됐을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게 좀 낫다. 그런 패턴으로 가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장을 더 뽑아서 내용을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8개의 검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자, 이 10개의 검과 8개의 검이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주로 투자보다는 좀 이렇게 본인의 안정감 있는 거를 추구하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지만 이 8개의 검이라는 거는 약간 5번 분들의 기본적인 성향도 좀 포함이 돼 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도 있듯이 무조건 뭐 실패를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좀 쓴맛도 겪어보고 좀 안 되는 것도 겪어보고 그만큼 또 잘 되는 것도 겪어보면서 좀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좀 이렇게 아픔도 어떻게 보면 너무 아프지만 않으면 나를 죽이지 않는 아픔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는 말도 있듯이 5번 분들에게는 더 오히려 약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한번 겪어보자. 한번 안 되더라도 한번 부딪혀보자. 대신에 그거를 너무 크게만 부딪히지 마시고 내가 어느 정도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고 좀 그렇게 크게 타격이 오진 않지만 어쨌든 좀 따끔따끔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아픈 부분도 한번 겪어보자. 한번 이런 느낌으로 이것저것 한번 시도해 본다면은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길게 갔을 때는 좋게 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지금 당장 돈을 빨리 모으고 싶어 이렇게 조급해 하시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좀 시간을 들이고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한번 해보겠다. 경험도 한번 해보겠다. 한번 부딪혀 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좀 가신다면 결과는 좀 길게 보시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그런 자산 관리법들이 본인에게 많이 쌓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5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5개의 리딩이 모두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는 말들이 많이 나왔나요?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다양한 방법과 정보들을 습득하고 시행착오도 겪어 나가면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운들을 쟁취할 수 있을 거예요. KK 타로는 여러분의 풍요로운 삶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